정의당의 건강 톡톡. 안녕하세요. 이번엔 드디어 시즌2의 5회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앵두님, 예, 히프님? 잘 예. 지냈습니다. 바빴어요.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팟빵에도 그 업로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아이튠즈에서만 잡혀왔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좀 접근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팟빵에도 올라가게 되면서 와. 많은 분들이 오, 아마 네. 네, 정의당 혹은 건강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은 저희가 같이 뜹니다. 그래서 많이 좀 편리도 해졌고 좀 접근성도 좋아졌으니까 많은 청취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청취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오늘도 한번 건강상식 다뤄보도록 하죠. 그렇기 전에 저희가 좀 잠깐 광고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로 전국 순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어디 지금 놀고 있나요?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 초에 저기 인천 네. 시장 가서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거기 시장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의 우려도 있었긴 했지만, 하지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불식되고 그러면 이게 정의당에서 전당적인 사업으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어디 돌 건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예, 계속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오늘은 이제 여기 경기도. 네. 경기도 시당 갈 생각이고 그 끝나면 이어서 저기 충남으로 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잡혀 있는 게 다음 주에는 뭐 서울시당에서도 네. 할 계획이죠. 기대됩니다. 예. 서울시당 할 때 가야지. 네, 꼭 오십시오. 29일인가요? 네, 그렇죠. 네, 꼭 가야 그렇습니다. 네. 네. 저기 그 정의당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가 건강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이제 지역 사업 설명회에서는 웹자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굳이 뭐 저희 정의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네. 오셔서 같이 듣고 정말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 한번 무상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같이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건강 상식 다시 한번 오늘도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의당의 건강 상식. 네. 오늘 갑상선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갑상선암 진짜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30년 전에 비해서 갑상선 지금 발생률이 한 30배가 늘었거든요. 30배나? 예. 이게 지금 전 세계 평균보다도 거의 10배 와우. 이상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대한민국은 좀 빨라.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성에서는 이제 예, 갑상선암 맞습니다. 발생률이 예. 1위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정말 꽤 있죠. 최근에 갑상선암 네. 관련돼서 수술하신 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성들에서는 거의 한 36%가 갑상선암으로 지금 발생이 좀 되고 있거든요. 여성들에서가 아니라 여성들의 암 발생률의 여성의 전체 암 발생 발생률 중에서 전체에서요. 네. 갑상선암이 압도적이네요. 차지하는 압도적. 기준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다고 갑상선암으로 사망률은 지극히 낮다라는 거죠. 있기는 있는 거죠. 예, 있긴 있는데 지극히 낮고 이게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 발생은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그걸로 사망자는 별로 없어. 증가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왜 증가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발생률이 증가하는 게 아니다. 예. 발견률이 증가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발견하지 않아도 될 거를 건강검진이라든지 초음파를 함으로써 발견하는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냅둬도 되는 암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암은 보통 우리가 거북이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놔둬도 돼요. 네. 그리고 설령 암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크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의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을 해서 예. 갑상선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연구에 따라서요, 한 30%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되기도 하고 적게는 뭐 5%, 6%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흔하다라는 거죠.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굳이 발견하지 않고 냅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놔둬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는 갑상선암의 크기를 보면 대부분 1cm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cm 미만이라고 하면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목에서 만져지려고 하면 기본 한 2cm 이상 정도는 돼야지 만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만져졌을 때,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서 검사를 해서 이게 갑상선암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만져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발견하려고 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표님, 이 만져진다는 게 이렇게 네. 멍울처럼 만져지는 건가요? 네, 좀 딱딱하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만져집니다. 지금 이거 우리 애청자분들 안 보시고 계실 텐데 저희 다 지금 목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예, 네. 우리 저 애청자분들도 아마 지금 이게 들으시면서 목 만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목, 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굳이 이게 갑상선암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목에 뭐가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병원 가서 굳이 검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발생률이 아니라 발견율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네. 의료기기가 예전보다는 뭐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의료기기 문제를 떠나서 무슨 건강검진하거나 이럴 때 이게 대부분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요? 세트로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개인 종합건강검진이 굉장히 네네. 보편화돼 있고요. 또 국가에서 하는 검진에서는 물론 갑상선 검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병원에서 권하는 거죠. 세트로. 권고. 아, 이거 저는 한번 저렴하게 해보세요. 갑상선암도 초음파로 해보세요라고 예. 하면서 끼워팔기식으로 공고한단 말이죠. 예. 그런 속에서 검사를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또 갑상선암이 많이 주변 애들 안 걸렸어. 나 갑상선암이야. 그런 얘기 들으면 건강검진 갔다가 갑상선도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불안하니까. 예, 예, 예. 근데 의학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면 검진 자체를 받지 말아라. 갑상선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거죠. 괜히 검진 받아가지고 뭐 이상하게 결절이나 이런 거 나오면 조직 검사해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득보다는 해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초음파 검사했는데 뭐가 나왔다. 결절이나 혹은 이게 암이 의심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갑상선암 이렇게 초음파로 검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 딴 것도 이제 같이 검사하느라고 했는데 너무 다량의 그 물혹이 너무 다량으로 발견이 돼서 근데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은 네. 워낙 히프님이 얘기하셨던 게 있어서 저는 저와 정말 가까이 있는 저와 정말 네, 절친한 분이 작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도 뭐 다른 것 때문에 병원 갔다가 약간의 불안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병원에서 너무나 깨끗한 결절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참 마음은 또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목에서 새롭게 뭐 만져지는 게 없으면 평생 동안 갑상선 초음파 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사실은 암이라고 하면 네. 아무리 이제 작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불안하죠. 불안한 불안하죠.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암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뭐 다른 암들은 굉장히 위중하고 네네. 바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갑상선암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냥 거북이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암은 크기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네. 만져지지만 예, 않는다고 예. 하면 사실 검사할 평생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갖고 살아도 별 문제 없는. 예, 설령 그게 예. 조그마한 게 암이라고 하더라도 만져지지 않으면 그게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안 죽습니다. 절대로. 히프님 그러면 결절 같은 경우는 만져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작은 것, 그러니까 1cm 미만은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예. 보통 2cm 가까이는 돼야지. 전문적으로 만지려고 해도 한 1.5cm 이상은 돼야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검사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들이 수술 후에는 평생 약을 드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정말 제 가까이 계신 분이 검진 뭐 등등 때문에 약을 안 먹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걸 오히려 근데 수술 받은 예를 게, 들어 암이라고 판명이 나면 이게 겁나고 걱정되니까 수술은 했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평생 또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안 먹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네. 당연히 평생 약 예, 먹어야죠. 히포님 말씀하셨던 대로 차라리 이건 안 하는 게 난데 또 이게 암이면 사람이 또 불안하거든. 참. 수술 받으면은 사실 그 차후 관리가 오히려 더 부담이 되겠네요. 갑상선을 다 네. 떼니까 네네. 갑상선 기능이 뚝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평생 동안. 예. 그런 이제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앵두님의 절친한 분이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도 사실 사보험에 좀 그 폐해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던 게 로봇 맞습니다. 수술을 권유를 받아서 그쵸. 1,000만 원으로 로봇 해서 수술까지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불필요한 사실은 의료비 낭비를 좀 불러 일으키는 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만 그 하셨던 분은 여성분이다 보니까 이게 흉터 없애는 것 그렇죠. 때문에 요즘에는 또 병원에서 또 권유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으니 다 된다 이러면서 그렇죠. 젊은 또 여성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흉터 남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공고를 또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와 함께 그 오히려 이제 방사선 노출 때문에 또 갑상선 문제가 더 이제 갑상선 암이 발견되는 거 아니냐 더 이제 많아지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충분히 그 근거는 있지요. 어쨌든 방사선 노출이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이 암을 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최근 뭐 원전 주변에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한 2배, 3배 정도 높다라고 하는 게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 전남대에서 저희들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원전 주변의 주민들에서 갑상선암이 늘어나는 효과 역시 이거 역시도 발견이었던 거예요. 발견율이 늘어나는 거니까 어느 순간 원전 주변에 개업하고 있는 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초음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의사가 초음파를 배워서 갑상선 초음파를 배워서 또 이거 하는 거 어렵지도 않거든요. 근데 원전 주변에 주민들 얼마나 또 걱정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진을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되니까 일단 검사 받아보자라고 하니까 암이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영향은 그래서 원전의 영향보다는 역시 발견율이 증가된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강남에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강남에 원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사람 부유하고 다녀오신 거 아닌가 뭐 지금. 강남 사람들이 개인 종합 검진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발견될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발생률이 높아 보이는 효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의료적 접근으로 인해서 발견율이 높아질 뿐이지 방사능과는 연관성이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확 두드러질 정도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의 핵심은 발생률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발견율이 증가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갑상선암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한 회를 다 해도 그럴 것 무궁무진한 같아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탐구를 해볼 거니까 그래서 갑상선암으로 건강양식을 정했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히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암보험을 정말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순수 보장형 암보험 관련돼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암보험 진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할까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암보험들 가입해 계시. 저는 제가 가입한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제 암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 제가 한 2개 이상은 돼 있습니다. 하나는 저한테 보험 증서를 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몇 개 어디 암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이런 보험을 들어 놓으셨어요. 한 30년 전에. 80년대 초반 그래서 보험 증서는 하나밖에 없어서 저를 줬고 나머지는 돈이 이미 나가고 있는데 막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그거 관련된 팁도 하나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자신들이
도대체 어느 예. 암에 보험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그게 모르시는 이제 분들에서 그 기억을 못할 때. 생명보험협회나 아니면 손해보험협회에 가면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주민번호를 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실비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이게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보험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가입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암보험에 가입한 현재 그 계약이 유지된 건수만 한 4,500만 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 국민이 거의 전 국민이 다 들었죠. 하나씩 다 정도는 가입하고 있는 셈이죠. 평균으로 치면 그렇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앵도님 얘기했던 것처럼 한 두 개씩 세 개씩 한 사람이 정도 두세 개씩 가입한 경우가 꽤 적지 많으실 않게 또 거예요.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암보험 관련돼서 뭐 두 개씩 세 개씩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근데 이게 암보험의 종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워낙 종류가 많긴 한데 이제 크게 이거를 암보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 순수 보장형, 그 다음에 만기 환급형 상품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드는 만기 환급형. 순수 보장형은 이제 보험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낸 보험료는 환급을 못 받죠. 근데 만기 환급형은 낸 보험료의 뭐 절반 혹은 전액을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보험이죠. 그리고 순수 보장형은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갱신형 보험하고 비갱신형. 요즘에 뭐 갱신형이 좋네, 비갱신형이 좋네. 물론 이제 주로는 비갱신형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가지 상품이 있죠. 그러니까 갱신형은 예를 들어서 10년마다 이게 만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지나면 또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거구나. 우리 광고 보면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암보험 쪽은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3, 4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은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이 되는 반면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뭐 이렇게 보통 되나 봐요. 그러니까 갱신형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갱신하고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는 보통 두 배 이상씩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기시까지 보험료는 일정하죠. 안 오르면서. 그 대신 갱신형보다는 비싸겠다. 시작할 때. 그렇죠. 시작 보험료가 비싼 거죠. 근데 사실은 비갱신형이 좋다고 그래서 사실 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되게 효과적인 것처럼. 그럼 비갱신형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살펴보죠. 그러려고 하면 먼저 갱신형 상품 구조를 좀 자세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 암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평균 수명 정도인 80세까지 암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세 남성이 이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40세 때 갱신하고 50세 때 갱신, 60, 70대까지 갱신을 해야지 이제 80세까지 보장받잖아요. 그러면 이 30세 남성이 80세까지 예를 들면 암에 걸렸을 때 5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보험료를 총 얼마나 납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비교를 해보면 갱신형 보험의 특성과 비갱신형 보험의 특성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가장 광고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 광고가 대표적으로 그 이순재 보험이라고. 우리가 보험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문제가 되나? 괜찮습니다. 있는 상품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한 예인 거고요. 암보험의 갱신형 보험 모든 상품 구조는 다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라이나생명의 이 플러스 암보험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터넷 치면 금방 딱 볼 수 있어요.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인데 30세 때 이 갱신형 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9천 원입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저렴하죠. 그러니까 월 9천 원씩 10년 동안 되면 10년 동안에 암에 걸렸을 때 5천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암 다 5천만 원 주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갑상선암은 한 500만 원 이렇게 줄였어요. 줄이긴 했는데 어찌됐든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제 결국엔 그래도 80세까지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40세 되면 다시 한번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30세 때는 월 보험료가 9천 원이었다가 40세가 되면 이제 한 2만 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2만 뭐 250원 올라가죠. 두 배 정도 올라가죠. 근데 10년 동안 유지해요. 50세가 되면 다시 갱신을 해야죠. 그럼 보험료가 또 올라요. 이때는 5만 원이 됩니다. 보험료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월 5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거죠. 인상률은 가파르네요. 나이가 들수록. 60세가 되면 또 오르고 70세가 되면 또 오르겠죠. 그렇게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그 라이나 생명의 플러스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세 정도까지 60세까지만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60대 70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참 알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게 실버 안보험이라고 또 판매하고 있어요. 예. 실버 안보험은 60세 이후부터 판매하는 안보험인데 이건 보장이 좀 낮아요. 이 실버 안보험은 5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만 보장을 해주는데 이 1,000만 원 보장하기 위해서 60세 정도 되면 보험료가 한 2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1세가 되면 만일에 이게 5천만 원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곱하기 5를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한 12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70세가 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보험료가 한 4만 원 조금 넘습니다. 2배씩 딱 뛴다고 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5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보험료가 5, 4, 2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갱신형 안보험에 30세 때 가입을 해서 80세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총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네, 선생님 계산을 해서 하셨겠죠. 5천만 원 나옵니다. 5천만 원. 그러니까 30세부터 처음에는 월 9천 원씩밖에 안 돼서 마치 굉장히 저렴한 것처럼 보이는데 80세까지 갱신을 해서 유지를 하려고 보니까 총 납입 보험료가 5천만 원이에요. 남성은. 여성은 한 3,2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놓고 암에 걸리면 5천만 원. 네. 아니 근데 못 이게 받으면 순수 보장형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순수 보장형이죠. 이거는 만기 그 환급형이 아니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면 날리는 거네. 그냥 5천만 원. 그렇죠.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 발생률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내가 어느 정도 암 발생이 될 건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성들의 평생 암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0% 넘겠죠. 예, 넘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 77세까지인데 남성의 평균 암 발생률 한 38%, 여성은 한 33% 정도 돼요. 그럼 뭐 열에 3명 이상은 걸린다. 그렇죠. 3명. 물론 이제 남성들은 암보험이 이제 80세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남성이 80세까지 산다라고 할 때 평생 암 발생률은 좀 더 올라가요. 예. 그때는 한 대략 한 4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살면서 개인 한 명이 살면서 그때까지 내가 40몇 %라고 얘기하는 게 네. 나는 그럼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로 난 걸릴 수 있다 이런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남성 전체를 봤을 때 뭐 그런 건지 그런 관련돼서도 내가 조금 살 얘기를 때, 내가 평생 80세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남성이라고 하면 암 발생률이 40%가 조금 넘는다라는 거예요. 여성 같은 여성은 3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암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사실 절반 이상은 남성들은 절반 이상, 여성들은 3분의 2는 예. 사실 암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상품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거의 5천만 원, 3천만 원은 그냥 날리는 거죠. 예. 아니 그렇다고 내가 보험료 받고 싶어서 암을 걸리길 바라는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거네. 이건 완전히 복불복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암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 거의 보장해주는 만큼의 보험료를 내가 내야 되는 거고 그걸 내가 타먹을 확률은 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암에 걸려도 문제가 되는 게 암 발생률이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이 그래프는 굉장히 60세 이후부터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가파르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30대 때 월 9천 원이 저렴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 그것 역시 저렴하지 않아요. 실제 암 발생률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9천 원인 거고 이게 60세 넘어가면 암보험료가 뭐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그때는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세의 암 발생률과 80세의 암 발생률은 몇 배 차이가 날까요? 5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나 많이 차요. 예. 그래서 이제 보험료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근데 대부분 암은 결국에는 뭐 60세 넘어서 발생되기 때문에 설령 암에 걸려서 암보험을 타더라도 웬만큼 보험료 자기가 타먹을 만큼 상당 부분 내고 받는 거거든요. 이미 돈을 다 지불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쌈쌤이긴 해요. 물론 이제 암보험을 혜택 받을 때 가장 좋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보험료가 저렴했을 때 암에 암보험을 암에 걸려서 암보험을 타는 거죠. 암보험 상품은 이제 암에 걸리는 순간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이후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 자체가 해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험료를 아주 저렴하게 내고 5천만 원 받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암 발생률이 네. 연령이 높아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거고 30대나 40대의 발생률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드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목돈이 없으니까 이런 그렇죠. 심리가 굉장히 큰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목돈 심리. 예. 게다가 이제 무상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암에 걸리는 순간 자기 일반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장을 네. 그만둬야 그렇죠. 되거나 가정 활동을 하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명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상명수당이라는 게 없어서 사람들이 이 특히나 더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는 좀 맞아요. 그래서 암보험은 사실 건강보험 보장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이 가입하는 측면도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사실 그 무상의료가 되더라도 암보험 상품 자체는 그게 이제 팔리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상실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젊을수록 그게 큰 거죠. 그게 특히 젊을 때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에 비해서 3, 40대 이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시기에 암에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70대, 80대 때는 사실 그것 때문에 소득 상실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주로 의료비 상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나이가 연세가 많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비 정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건강보험 보장이 대폭 확대된다라고 하면 3, 40대에서는 여전히 소득 상실 문제 때문에 암보험의 필요성들이 존재하겠지만 그 이후 60세 이후에서는 사실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보험이 사실은 나이 들어서 아플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은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된다면 사실은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의료비 상실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거는 정말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갱신형 보험 갱신형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비갱신형 구조도 한번 좀. 그러니까 비갱신형은 그런 겁니다. 30세 남성이 예를 들어서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면 이건 비갱신형은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보험료가 비싸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 AIA의 AI 생명보험사 아시죠? 네네. 거기에 뉴원스톱 암보험이라고 있어요. 시입을 엄청 많이 하죠. 네, 뉴원스. 이거 손범수가 광고하는 암보험 상품인데요. 이제 비갱신형을 굉장히 크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의 구조를 보면 30세에서 가입하게 되면 결국 만기는 80세 정도까지거든요. 근데 80세까지 대신에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일정하죠. 그쵸.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80세까지 내야 되니까. 근데 이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면 갱신형 암보험에서는 아까 30세에서 월 9,000원이었죠. 근데 비갱신형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30세에서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45,000원이에요. 누원수도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배입니까? 5945 5배가 넘죠. 그리고 이 45,000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평생 동안 그러니까 80세까지 똑같이 일정하게 납부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야? 그래서 총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이제 갱신형은 30세부터 80세까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서 남성은 총 5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갱신형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30세가 80세까지 일정하게 4만 5천 원을 낸다라고 하면 총 납입해야 될 보험료는 2,700만 원입니다. 갱신형보다는 좀 저렴하죠.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기는 있지만 이건 이제 그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미리서부터 보험료를 많이 받아놓은 대신에 이걸 지급은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굴리겠군요. 그렇죠. 돈을 굴리죠. 그래 돈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정 이율만큼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해주는 거에 불과해요. 이거는 마치 갱신형으로 9,000원 가입해 놓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3만 6천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가입자가 따로 저축해도 똑같은 효과인 거죠. 거기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갱신형이 이 갱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초반부터 굉장히 높게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차이는 사실 없어요. 아니 실제. 그럼 예를 들어서 30대 그랬으면 40대 같은 경우는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40대부터 하게 그러니까 되면 40세 때 가입하면 이제 또 80세까지 이제 그 비갱신 보험료 같으면 6만 5천으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6만 5천 원씩 평생 동안 80세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요즘에 단통법 때문에 호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거의 보험에서 호강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험에서 호강해 주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갱신형 보험이 좋아요? 비갱신형이 좋아요? 비갱신형이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납입할 보험료가 좀 더 총액 차원에서는 예. 적기 때문에 좀 나은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갱신형을 공고합니다. 갱신형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 암 불안 때문에 가입한 이유는 아까 말씀했듯이 소득 상실이 커요. 예, 의료비 그쵸. 부담보다는. 네네. 지금은 국가에서 건강보험이 암 보장률은 사실 굉장히 높아요. 75%예요.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평균이 50% 좀 넘었었는데 높네요. 예, 높아요. 60% 정도 되거든요. 암 건강보험 보장률이. 근데 암은 75%가 돼서 사실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의료비 부담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근데 소득 상실이란 문제지. 근데 소득 상실은 결국 30대, 40대 가족을 부양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암보험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60, 근데 70대 가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갱신형이 유리하죠. 예. 중간에 그러니까 비갱신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대 40대 때 5천만 원이 의미가 있죠. 암에 걸렸을 그쵸. 때. 예. 하지만 70세 80세 돼 가지고 5천만 원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식에게 예. 물려주는 그쵸. 재산 정도는 예. 더욱이 비갱신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똑같이 5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30세 때 가입해서 지금은 5천만 원이 크지만 확률상 아까 70세, 80세 됐을 때 암 발생률이 그때 대부분 예. 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40년, 50년 이후란 말이죠. 40년, 50년 이후에 5천만 원의 돈의 가치는 어떨까요? 떨어지죠. 예. 떨어지죠. 예. 예.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갱신형 자체가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의 30, 40대의 문제는 이 문제의 어떤 소득 상실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갱신형이 좀 더 낫다. 물론 기본적으로 의료비 부담은 다 건강보험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맞지만 굳이 암보험을 굳이 한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니까 월 9천 원 정도로 되니까요. 비갱신형은 뭐 4만 원, 5만 원씩 더 훨씬 더 부담이 세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그 습관적으로 보험 이렇게 들게 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잘 모르니까 설계사분들 얘기 듣고 막 이러는데 우리 히포님이 정말 우리 건강과 관련돼서 무의식 중에 버리고 있는 이 습관을 좀 탁 습관에 뭔가에 또 경종을 울리는 진짜 깨알 같은 정보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보험사들이 바짝 긴장하겠어요. 저희 10만 명 들으면 저희 건강톡톡 그 보험사로부터 소송당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여기 순수 보장형 암보험과 관련돼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갱신형, 비갱신형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암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닥 권유하고 싶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30, 40대들이 그 소득 상실을 고려한다면 뭐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을 그나마 추천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이 다 의료비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또 건강보험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병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상병수당도 해야 돼요. 그 돈 잠깐 설명을 설명 좀 해주셔요. 아니 근데 뭐 저기 질병으로 인해서 본인의 소득 상실 기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일종의 생활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리면 치료받고 일하느라고 직장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준단 말이죠. 의료비도 들어가는데 소득까지 줄어든단 말이죠. 요거를 보상해 주는 게 이게 사실 사회보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 게 있었구나. 외국에서는 선진국 같은 하고 경우는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몇 개 한 서너 없죠. 개 국가만 상병수당이 없고요. 나머지 국가는 다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산재보험 생각해 보면 쉬울 네. 거예요. 산재보험에 예. 왜 그렇게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이게 나오잖아요. 급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그리고 상병수당 그 돈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건강보험으로 하더라도. 왜 안 하지 이런 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안 정말. 들어가신다고 왜 하지만 정부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지 나중에 차차 얘기가 혹시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싶어요. 자범 때문에? 저는 이 우리 건강톡톡하면서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산재보험 다 가입되시고 이러는데 정말 여전히 많은 1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건강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가입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 산재보험도 사실은 뭐 예전보다는 많이 들어있지만 1인 정말 하시는 분들은 산재보험도 안 돼 있고 정말 이게 너무 불평등이 심한 것 그리고 같아요. 산재보험에서도 제외된 업종들이 있어서 혜택이 뭐 이렇게 다 전 국민적으로 보편적이냐 이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이 좀 이게 청취자들이 네네. 이게 팟캐스트만 듣기는 약간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숫자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이미 다 써놨습니다. 어디에요? 원래 그 정의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정의원에 썼었는데 예. 그게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 좀 폐쇄된다고 하는데요.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라고 예. 오시면 거기 당 그 게시판에 제가 이 글을 다 올려놨습니다. 네. 정의당 홈페이지 보면 우측 상단에 있죠, 그렇죠? 부문위원회 부문위원회 해서 들어가서 당원이 아니어도 다 들어가서 글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자료실에도 왜냐하면 정책자료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 부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클릭하면서 찾고서 들어가야 되니 거기서도 있고 또 이제 그 접근성을 위해서 우리 그 정책자료실에도 또 제가 올려 좋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좋죠. 예. 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갱신형 보험, 갱신형 보험에서는 이제 순수 보장형 보험 안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만기환급형 이것도 워낙 많이 이제 얘가 돼서 적금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기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